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비디오 게임 업체 넥슨이 2년 연속 개최한 아이콘 매치의 흥행으로 글로벌 종합 엔터테인먼트 그룹으로 발전하겠다라는 포부를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축구 역사상 최고의 레전드들을 서울에 모아 공격수들로만 구성된 팀 FC 스피어, 수비수들로만 구성된 팀 실드 유나이티드의 맞대결을 성사시킨 넥슨인데요. 이 이벤트가 전 세계를 강타한 한류 열풍을 축구계에서도 확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은퇴한 축구 선수들이 다양한 자선 행사나 이벤트를 위해 참여했던 유럽과 남미에서의 여러 올스타전 형식의 경기들이 낮은 긴장감과 관심도 그리고 연속성이 없는 단발성 이벤트로 휘발되면서 그다지 큰 주목을 받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넥슨이 개최한 아이콘 매치는 축구 역사상 최고의 이벤트 매치라는 호평을 받으면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을 방문해서 아이콘 매치를 경험한 축구 레전드들이 모두 이 경기는 물론이고 다양한 한국 문화도 체험하고 돌아가면서 한국과 사랑에 빠지고 내년에도 이 대회가 열렸으면 좋겠다, 내년에도 오고 싶다, 매년 한국에서 경기가 열려서 한국을 매년 오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다음 대회가 열리기를 기약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특히 브라질의 레전드 호나우지뉴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따로 개인적인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자신이 한국에서 받은 감독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2025 넥슨 아이콘 매치가 대한민국을 축구 이벤트 경기의 메카로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 이 경기에 참가했던 레전드들, 벵거 감독과 베니테스 감독까지도 감탄했던 실제 발언 모두 모아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5 넥슨 아이콘 매치 예상대로 엄청난 티켓 전쟁이 벌어졌죠. 첫날 다양한 게임으로 진행됐던 이벤트 행사에도 4만여 관중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모였고요. 메인 매치에는 64,855명 매진 관중이 모여들었습니다. 티켓 예매가 시작된 이후 20여 분 만에 모든 티켓이 동이 났고 철저하게 암표 판매를 단속하면서 팬들의 관람 환경까지도 신경 썼던 넥슨인데요. 이번 경기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수비수들로 구성된 실드 유나이티드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다음 3차 경기에 대한 기대감과 관심을 더욱더 높인 상황입니다. 첫 번째 대회 당시에 실드 유나이티드 선수들이 FC 스피어의 창을 부셔버리는 퍼포먼스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실드 유나이티드 선수들이 대형 유니폼 통천, FC 스피어의 유니폼을 잘라버리는 이벤트를 통해서 또 한 번의 굴욕을 선사한 것인데요. 패배한 FC 스피어 선수들의 복수에 대한 의지, 서력에 대한 의지가 더욱더 강해지다 보니까 내년에 빨리 또 경기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커졌고, 이긴 선수들도 은퇴 이후 느껴보지 못했던 짜릿한 승리의 쾌감과 또 우승 세레머니까지 정말 챔피언스리그급으로 멋지게 펼쳐지다 보니까 만원 관중 앞에서 열렬한 환호를 받으면서 뜨거운 경기, 수준 높은 경기,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하는 경기다 보니까 이 경기의 과정도 대단했고 경기 전후의 이벤트도 대단했고, 그야말로 이거는 축구 이벤트 경기로 봤을 때는 이거보다 높은 수준의 경기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메인 매치의 경기 과정도 대단했는데 FC 스피어가 웨인 루니의 선제골로 앞서갔는데 그 상황을 경기 막판 10분 동안 실드 유나이티드가 마이콘의 헤더 동점골, 박주호 선수의 칩샷 로빙 역전골로 골 과정도 환상적이고 경기의 승부가 결정되는 과정까지도 짜릿했던 역사적 명승부가 됐던 것입니다.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번 2025년 아이콘 매치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의 영원한 레전드이자 잉글랜드 축구 최고의 미드필더였던 스티븐 제라드, 한국에도 정말 많은 팬들이 있는 제라드가 합류하면서 더 큰 관심이 모였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본인의 강력한 건재한 오른발 슈팅 능력을 파워도어로 행사해서 보여주기도 했었고, 세심한 팬 서비스, 팬들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챙기고 실제로 이벤트에 당첨된 팬을 위해서 직접 나와서 본인이 유니폼 선물하는 퍼포먼스까지 보여주면서 진심을 보이고 진정성을 보였던 제라드인데요. 무엇보다 경기력적으로도 이날 FC 스피어의 센터백으로 뛰었던 제라드인데 후방에서 경기를 조율하고 본인의 전매 특허인 대지를 가르는 환상적인 전환 패스를 여러 차례 보여주면서 경기의 수준과 속도와 템포를 높였던 플레이들은 제라드가 슈팅을 때리는 기회는 없었지만 이런 패스만으로도 감탄을 불러일으키고 또 이 경기를 지켜본 많은 축구 유망주들에게도 배움의 시간을 줬던 정말 뜻깊은 시간, 알찬 시간을 남겨주고 갔던 제라드였습니다. 경기 전날 이벤트는 말씀드렸던 파워도르뿐만 아니라 코너킥을 골로 연결하고 또 프리킥 상황에서 골을 넣어서 본인의 가마차기 능력을 시험하는 커브 챌린지라든지 1대1, 2대2, 3대3으로 선수들이 공격팀, 수비팀이 서로 골을 넣고 막는 미니게임도 진행을 했고요.
높은 곳에서 15m 높이에서 떨어지는 공을 안정적으로 터치하는 터치 챌린지 등 세계 최고의 축구 레전드들이 얼마나 기술적으로 대단한지를 볼 수 있는 흥미로운 경기들도 있었고, 이 경기의 결과를 통해서도 승리팀을 결정했었는데요. 디디에 드록바 같은 경우는 이날 경기 행사 도중에도 자신의 밈이 됐던 많은 동작도 연출해 보이면서 정말 팬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갔다. 이벤트 매치로서 많은 추억을 회상하게 만들고 레전드들 본인에게도 많은 추억을 되새기게 만드는 정말 다채로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풍성한 볼거리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래도 축구 경기적인 면이고 경기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감독 레전드들도 함께했어요. 리버풀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뤘고 레알 마드리드, 인터밀란 등을 이끌었던 라파엘 베니테스 감독이 수비팀 실드 유나이티드를 맡았고, 공격 축구의 철학에 대해서 화신이었던 현대 아스널의 창조주라고 할 수 있는 아르센 벵거 감독이 공격팀 FC 스피어의 감독을 맡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감독이 실제로 경기 내내 테크니컬 에어리어에서 열심히 선수들을 지휘하고 전술적으로 조정하고 선수 교체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체크하면서 경기 수준 자체, 경기의 조직력과 완성도 자체도 매우 높아졌어요. 세계적인 선수들이다 보니까 물론 함께 훈련할 시간 자체가 거의 없었지만 이런 감독의 지침과 전술 회의만으로도 높은 경기 수준과 조직력이 나왔던 것인데요. 그리고 이번 경기 많은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들이 온 것뿐만 아니라 브라질 역대 최고의 선수들도 왔죠.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브라질의 우승을 이끌었던 호나우지뉴와 카카,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발롱도르를 수상하면서 브라질 역대 최고의 스타이자 세계 최고의 스타로, 세계 최고의 테크니션으로 불리했던 두 선수가 함께 뛰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카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참가를 했었고 호나우지뉴는 이번에 처음 참가하게 됐는데, 이런 이벤트 매치를 많이 경험했던 호나우지뉴이지만 그 어떤 이벤트 매치 때보다도 열렬하게 경기를 치르는 모습이 굉장히 저도 인상 깊었습니다. 그랬던 호나우지뉴가 이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가장 먼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서 한국 팬들에 대한 감사를 전했는데요. 실제로 한국 팬들이 자신을 응원하기 위해 들고 들어왔던 그림까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본인이 행복하게 경기하고 인사하고 또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는 사진들도 많이 모아서 올리면서 이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남겼습니다. 호나우지뉴가 이렇게 얘기를 남겼어요. 서울! 한국, 저에게 멋진 주말을 선물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옛날에 축구 무대를 빛냈던 수많은 스타 선수들을 다시 만나게 된 것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전부 대단한 선수들이었죠. 이런 멋진 스펙타클을 만들어준 선수들, 그리고 모든 관계자분들께도 박수를 보냅니다. 저를 초대해주신 FC 모바일과 EA 스포츠, 그리고 아이콘 매치 관계자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저 또 불러주세요. 또 오겠습니다라고 약속하면서 메시지를 마쳤습니다. 베일과 호나우지뉴가 함께 프리킥을 준비하는 장면이라든지, 세도르프와 호나우지뉴가 중원 지역을 구성하면서 또 플레이를 맞춰가면서 진지하게 논의하는 모습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상상에서만 있었던 일이거든요. 레알 마드리드의 스타 베일, 또 바르셀로나의 스타인 호나우지뉴가 서로 다른 시대를 두었던 이들이 한 팀으로 뛴다. 그리고 토트넘의 스타였던 베일이 아스널의 감독이었던 벵거의 지휘를 받는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 라이벌들이 한 팀으로 묶이거나 또 라이벌이었던 선수들이 다시 만나서 대결한다거나 여러 당황한 상황들이 나왔고, 마이콩을 챔피언스리그에서 탈탈 털었던 베일이 마이콩의 돌파를 왼쪽 수비수가 돼서 막는 장면이 나오는 등 공격수들만 모인 팀과 수비수들만 모인 팀의 특성이 살아나면서 이 이벤트 경기는 모든 순간순간이 다채로운 새로운 재미를 주고 있기 때문에 단지 옛날 왕년의 스타들이 조금은 잊혀진 가운데 다시 그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늙은 나이 든 모습으로 옛날의 모습을 못 보여준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을 연출하면서 이 경기가 펼쳐진 겁니다. 특히 호나우지뉴 같은 경우에는 날카로운 오른발 직접 풀킥 슈팅이 비록 성공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예리하게 아쉽게 빗나가면서 경기 내내 본인의 신들린 움직임과 노룩 패스와 다양한 기술들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줬고, 본인도 최대한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들이 예전의 다른 행사를 어찌 보면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유와 여러 컨디션 문제로 때로는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이 이벤트에서만큼은 본인도 그 감동을 그대로 경기장에서 팬들에게 돌려주고 싶다는 마음을 보여줄 정도로 이 행사가 완벽하게 기획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카시아스 골키퍼 역시 폭풍 선방을 보여주면서 와, 카시아스 대단하다. 이날 정말 좋은 슈팅들이 많이 나왔는데 많은 골이 나오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카시아스의 선방 때문이었는데요. 카시아스는 경기를 마치고 나서 믹스트존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가레스 베일의 슈팅이 가장 맞기 어려웠다라고 얘기했고, 오늘 많은 슈팅이 있었지만 베일의 슈팅이 가장 강력했기 때문에 또 커브도 좋아서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클라렌스 세도르프의 슈팅도 시야가 가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맞기 어려웠다라고 했는데요. 이날 카카의 가마차기 슈팅도 카카의 전성기를 떠올리게 할 정도로 좋은 플레이였는데, 그걸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카시아스가 툭 쳐서 막아냈던, 온몸을 쭉 던지면서 막아냈던 장면도 대단했고, 그리고 이 세도르프의 슈팅도 벼락같이 골문 구석으로 날아갔는데 시야가 가려진 상태에서도 카시아스가 몸을 날리면서 막아냈던 장면, 그리고 가레스 베일이
후반전에는 공격적으로 올라오면서 주춤주춤 공을 끌고 오더니 대포할 왼발 슈팅, 벼락 같은 슈팅을 뚝 떨어지는 무회전 슈팅으로 연결했을 때도 정면으로 왔음에도 카시아스가 간신히 쳐내는 그런 모습들은 이날 경기가 경기 자체만으로도 수비에 굉장히 대단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웨인 루니가 이날 결국 스피어에 선제골을 넣었는데 맨유의 레전드였던 루니가 또 한국을 방문한 것도 많은 팬들을 열광시켰는데요. 루니도 경기를 마치고 나서 우리 스피어 팀 멤버뿐 아니라 실드 팀도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었고 그런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흥미로웠다며 너무 재미있었다. 우리 팀이 이기지 못했지만 이날 경기 내가 치른 게 굉장히 행복했다라고 말하며 다시 오고 싶다라는 의지를 표력했습니다. 이날 한국에 와서 다양한 문화체험을 맨유 출신으로 이번에 함께하게 된 선수들과 보냈는데요. 함께 한국의 교복을 입고 동창회 사진도 찍기도 했고 그러면서 국내의 축구 팬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밈으로 만들었던 이제부터 여기는 맨유 갤러리다라고 접수하는 그 영상도 찍었고 또 퍼디난드와 함께 서울타워에 올라가서 우정 열쇠고리도 만들어서 채우는 그런 감동적인 시간을 보낸 것을 퍼디난드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고 아마 퍼디난드가 자신의 유튜브 영상으로도 나중에 공개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탈리아 출신 선수들은 한국의 이탈리아 음식 유명 셰프인 나폴리 마피아의 레스토랑을 찾아서 맛있는 이탈리아 음식도 먹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렇게 개인 시간도 가지면서 한국의 다양한 곳도 가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니까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갔던 것이죠. 그리고 웨인 루니의 선제골 장면 보시면 와, 이 장면도 에덴 아자르가 장르에 참가했다가 본인이 몸 관리가 좀 안 돼 있다 보니 나이 든 선수들도 제치지 못한 모습들에 좀 충격을 받고 또 말을 불러달라. 내가 잘 준비해서 오겠다고 해서 현역 선수 때보다도 더 열심히 1년 동안 몸 관리를 해서 돌아와서 이날 경기에서는 정말 현란한 드리블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게 드리블을 치다가 애슐리 콜에게 막혀서 쓰러졌던 상황, 파울이 선언될 수 있었던 상황인데 흘러나온 공을 그대로 웨인 루니가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으로 구석으로 찔러 넣으면서 선제골을 FC 스피어가 터트리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 골이 정말 기가 막힌 휘어지는 골로 카시아스가 막을 수 없었던 장면인데요. 이런 플레이들 자체가 정말 전성기의 모습을 방불케 할 정도로 선수들이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때로는 약간 화를 내기도 하고 처음엔 재밌게 웃으면서 이벤트 경기를 즐기다가 경기 막판에 루니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골로 앞서가다가 역전을 당하고 마지막 순간에 본인이 프리킥을 얻어야 했던 장면이라고 생각했을 때 파울이 선언되지 않자 얼굴이 시뻘개져서 팀을 뱉는 장면도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 경기에 몰입하는 모습이 있었고 또 이날 경기 후반전에 교체되긴 했지만 주심으로는 외계인 콜린가 주심이 또 방문을 했고 모든 면에 있어서 레전드 매치로서 이벤트 매치로서 완벽한 구성 요소를 갖췄던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전이 됐던 득점 과정, 실드 유나이티드의 득점 과정은 축구 교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치밀했던 조직적인 플레이의 결과였는데요. 이 장면은 이영표 선수가 오른쪽 풀백으로 찌면서 오버래핑을 해서 크로스 패스를 올리는 상황이었는데 실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수비수들이 공격도 해야 됐기 때문에 풀백으로서 공격력이 있는 애슐리 콜과 마이콩 이 두 선수가 투톱을 섰거든요. 이 득점 상황을 보시면은 센터백을 맡고 있던 구자철, 가레스 베일의 중앙 공간으로 바깥에 블라인드 사이드에 있던 애슐리 콜과 마이콩이 순간적으로 쓱 들어오면서 시야에서 사라지면서 이영표 선수의 크로스가 올라왔고 여기서 커버에 들어오려고 했던 구자철 선수를 몸으로 막아내는 스크린 플레이를 했던 애슐리 콜 덕분에 마이콩이 베일의 뒤로 들어가면서 헤더 슈팅을 프리하게 연결했고 그 헤더 슈팅도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정말 멋진 골 장면이 됐고요. 이 동점골에 이어서 역전골 같은 경우에도 기가 막혔는데 박주호 선수가 이날 실드 유나이티드의 왼쪽 공격수로 뛰면서 마이클 캐릭과 1차적으로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침투했고 그 다음에는 요온 아르네 리세와 또 한 번의 2대1 패스를 주고받는데 이때 3명의 선수가 에워싸자 리세 선수가 기가 막힌 백힐 패스를 배우로 침투하는 박주호 선수가 옵사이드에 걸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밀어줬고 박주호 선수는 골키퍼가 뛰쳐나오자 로빙 슈팅으로 기가 막힌 칩샷으로 이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 골에 대해서 실드 유나이티드 선수들이 너무나 행복했다는 걸 볼 수 있는 것은 벤치에서 경기를 보고 있던 교체되어 내려왔던 퍼디난드, 솔 캠벨, 마르키시오가 정말 무슨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역전골이 터진 것처럼 너무나 행복해하고 짜릿해하고 환호하는 모습들 그리고 골이 터지자 애슐리 콜이 달려들어와서 정말 막 환호하면서 껴안고 마이클 캐릭도 오고 마이콩도 차지하고 이런 장면들은 정말 이 경기를 얼마나 이 선수들이 진지하게 즐겼고 너무나 행복해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대1로 끝났으면 승부차기도 볼 수 있었는데 박주호 눈치 없이 뭐 하는 거냐라는 악플이 박주호 선수의 개인 소셜미디어에 쏟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즐겁게 열정을 다해서 뛰었던 선수들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다. 앞으로 절대 있어서 안 된 일이다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나서 이날 수비형 미드필드의 교과서인 마켈레레 선수가 정말 행복하게 우승 세레머니라는 모습이 화제가 됐었는데 한국에 올 때마다 너무나 설렌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매우 오랜만에 한국에 방문했는데
항상 이 도시 서울에 올 때마다 이 분위기, 팬분들, 한국 팬들이 보내주는 압도적인 성원에 놀란다면서 한국 팬들의 수준이 정말 높다. 굉장히 열정적이다. 그래서 올 때마다 놀란다고 했습니다. 또한 본인이 프리미어리그에서 함께 활동했던 오랜 친구 기성용도 만나기로 했다며 한국에서 좀 더 시간을 보내고 간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와서 기성용 선수를 만나는 것도 너무나 즐겁다. 오늘 경기는 아시다시피 너무나 유명한 선수들이 모두 모였는데 이런 선수들과 함께 이 경기를 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설렌다며 다음 기회가 또 있기를 기대하겠다며 또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덴 아자라 역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나를 불러달라고 하면서 몸관리까지 했던 것이 알려졌는데요. 이번 경기 비록 또 졌지만 친구들과 만나서 즐겁게 경기를 했다고 말하면서 내년에 또 올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인터뷰했습니다. 지난해보다 훨씬 더 내 몸 상태가 좋아졌다. 이번에도 득점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는데 더 열심히 잘 준비해서 또 한국에 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겠다고 얘기하며 다음에 와선 더 잘하겠다고 공약도 했습니다. 가레스 베일도 인터뷰했는데요. 또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에서 함께 뛰기도 했고 또 프리미어리그와 레알 마드리드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쳤던 베일, 한국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환영해 주시고 환대해 주셔서 너무나 좋은 기억이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팬분들 앞에서 이렇게 경기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에 이어서 또 LAFC에 가게 된 웨일스 마피아 친구인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도 덕담을 남겼는데요. 나도 LAFC에서 뛰었고 또 LAFC가 굉장히 좋은 팀이다. 손흥민 선수가 LAFC에서 초반부터 잘 적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기쁘다면서 내가 그랬던 것처럼 손흥민 선수도 우승컵까지 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며 우승하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스널의 레전드 수비수인 솔 캠벨도 환상적인 경기를 펼칠 수 있었다라며 너무나 유명한 선수들, 이런 레전드들과 함께 경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쁜 일이라며 또 승리까지 해서 더 기쁘다고 했고 또 경기 전날 파워도로에서도 본인의 엄청난 슈팅 파워를 보여주기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즐기는 모습을 보이면서 솔 캠벨도 한국에 대해 좋은 추억을 갖고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브라질 축구 레전드이자 아스널의 미드필더였던 질베르토 실바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저는 23년 전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한국에 왔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시간이 흘러 오늘 굉장히 좋은 기억을 가지고 한국에 왔고 오늘도 기분 좋게 돌아간다며 한국에 오는 것은 항상 기분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선수들 그리고 함께 축구를 했던 선수들과 같이 이렇게 다시 축구공을 찰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분 좋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많은 응원을 해주신 것이다. 이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팬분들이 오늘 경기를 즐기셨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르센 벵거 감독 역시 이 경기 다시 한번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경기였고 최고의 선수들이 그라운드를 누볐다며 수비에 강점을 지닌 선수, 창의적이고 공격적인 재능을 지닌 선수, 그리고 훌륭한 골키퍼들까지 모두가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며 경기 내내 우리 팀이 지배한 부분이 있었는데 마지막 10분 동안 분위기를 내주며 실점해서 아쉽게 승리를 놓쳤다며 감독으로서의 마음도 표현을 했어요. 상대팀에게 축하를 전한다. 다시 기회가 온다면 꼭 승리하고 싶다며 또 나를 스피어의 감독으로 불러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에 대한 많은 한국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에 대해서 아스날을 이끌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 팬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 훌륭한 선수들과 함께 창의적인 축구를 할 수 있었다며 이런 플레이를 사랑하는 팬들을 한국에서도 만날 수 있어서 기뻤다며 오늘 함께했던 한국의 아스날 팬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벤치를 보면서 이런 선수들을 내가 옛날에도 직접 지도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는데요. 질베르토 실바, 애슐리 콜, 캠벨, 피레스 같이 예전 아스날 선수들을 비롯해서 웨인 루니 등의 세계적인 스타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고 말하면서 세계적인 선수들이 이렇게 한 경기에 모이는 것은 내 커리어에서도 드문 일이었다라며 이러한 특별한 경기를 주최한 모든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게임 회사가 주최했던 게임 같은 이벤트 경기였잖아요. 공격팀과 수비팀에서 수비팀이 연속으로 이긴 것에 대해서 축구는 팀과 팬들 간의 균형도 중요하고 선수들 사이의 조화도 필요하다며 오늘 경기가 막상막하였지만 수비수들이 좀 더 융합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하면서 그런 균형이 승부를 갈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게임 역시 축구와 마찬가지로 전략과 선택의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이 경기가 팬들에게는 축구의 재미와 게임의 재미를 함께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 같다며 이 경기의 의미 자체도 잘 설명해줬고요. 베니체스 감독은 한국 선수들의 활약이 차이를 만들었다며 이 말을 기사 헤드라인으로 써도 좋다라고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경기장을 방문해준 한국 팬들, 기자들과 경기를 주최한 넥슨 측에 감사하다면서 수비수와 공격수 간의 대결이라는 컨셉트가 참신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경기는 모두 월드클래스 선수와 감독관이 맞붙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번뜩이는 장면과 퀄리티를 보여줬다며 제라드와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예전에 보였던 길들이 페이스가 떨어지면서 실현되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말도 했다는데요. 다음 경기를 준비할 때는 본인이 그 능력을 더 끌어올려서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카시아스도 좋은 선방을 보여줬고 이영표와
박주호도 좋은 기량을 보여줬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박주호 선수는 벤치에서 시작해 교체로 투입되어 득점까지 했다며 가장 현역 시절과 유사한 경기력을 보인 선수로 꼽고 싶다고 했어요. 내가 제안한 헤드라인 이영표와 박주호가 경기의 차이를 만들었다는 제목으로 써주면 될 것 같다고 하면서 나는 항상 경기 중에도 노트를 쓰는데 하프타임에도 몇 가지 지시를 했다고 전술적인 역할을 했다고 얘기하면서 결정력이 우리 팀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점에 초점을 맞췄다며 감독으로서의 역할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 경기에 찾아온 팬들에게 감사하기 위해 카를레스 푸올과 가레스 베일을 비롯한 많은 선수들이 자신이 입고 뛴 유니폼을 팬들에게 던져주면서 팬 서비스를 하기도 했고 심지어 이케르 카시아스 선수는 관중에게 자신이 끼고 뛰었던 골키퍼 장갑까지 던져서 선물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국 팬들에 대한 감동과 감사를 몸으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박지성 선수는 지난해에 무릎 문제 때문에 경기를 거의 뛰지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1년 동안 뛰기 위해서 더 몸을 잘 만들어서 돌아와서 선발 출전까지 하며 열정을 보였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정말 오랜만에 상암에서 경기를 한 것 같다며 다행히도 많은 팬들이 즐겁게 봐주신 것 같아서 만족한다고 했는데요. 선수 시절에 같이 경기를 했던 선수들과 이렇게 한국에서 오랜 시간 동안 경기장에서 호흡을 맞췄던 것이 상당히 의미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많은 팬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나도 기쁘게 경기를 했다며 모든 선수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경기 지고 싶지 않은 마음 똑같기 때문에 선수들도 그걸 표현했던 것 같다. 그래서 경기가 더 좋았던 것 같다라며 즐겁게 좋은 경기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졌지만 충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영표 선수 역시 오랜만에 상당히 즐거운 경기를 했다고 하면서 사실 수비수들이 먼저 실점을 하면 안 되는데 선제골을 내주면서 굉장히 위험해졌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빠른 시간에 다시 우리가 골을 넣고 역전할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고요. 또 박지성 선수와의 맞대결도 재미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마이클 캐릭과도 많은 얘기를 나눴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지금 감독직으로서 또 영국 무대에서 좋은 커리어를 만들어가고 있는 캐릭이잖아요. 서로 연락처도 주고받았다고 하면서 또 앞으로 K리그를 통해서 이영표 선수가 한국 축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6 아이콘 매치에 대한 기대감도 벌써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피어 팀의 복수를 위해서 쇼맨십의 최강자이자 또 엄청난 공격력을 갖고 있는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가 왔으면 좋겠다는 팬들의 반응도 있고 또 데이비드 베컴이 오면 어떨까라는 반응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토니 크로스가 은퇴했으니까 토니 크로스의 플레이를 보고 싶다라는 반응들도 있습니다. 은퇴한 축구 레전드 그 모든 선수들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내년에는 어떤 선수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아이콘 매치 3회차를 더욱더 뜨겁게 만들어줄지 또 한국 사랑에 빠져서 돌아가게 될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축구계의 최신 이슈와 비하인드 스토리 정확한 진짜 뉴스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